두 분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사고력이나 경시나 아니면 최상위나 A급 같은 문제집들을 많이 풀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전혀 아니죠.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금 아이들은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필수 맞아요. 과목처럼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은 사실은 초중등 단계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건 누구나 다 예를 들면 이해할 수 있는 고등 수학을 하기 위한 그냥 선수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특별한 영재들이 하는 건 1% 안쪽의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영가고도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영가고의 모집 인원을 보더라도 네. 실질적으로는 1%가 안 되는 아이들밖에 뽑을 수 없는 구조예요. 1%도 안 되는 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0.47%의 경쟁률이에요. 0.47이요? 네. 아니 강서구에서도 탑을 못 먹는데 영가고를 어떻게 가냐고요. 근데 왜 학원에서도 탑을 못 먹는데. 우리 주변에 한 50% 정도는 다 그런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착시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원래 그런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맞고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와전이 돼서 누구나 상위권 한 30% 안에 들어가면 준비해야 되는 네. 필수 과정처럼 세팅이 돼버린 거죠. 영가고 전에는 사실 어디에 쏠려 있었냐면요. 외고 입시에 외고. 쏠려 있었어요. 근데 외고가 창의 사고력이라는 걸 입시에서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사고력 학원들이 막 맞아요.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 그걸 우리 사고력-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때 생긴 사고력 학원의 시장 규모가 꽤 컸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코스처럼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 외고에서 창의 사고력이라는 걸 안 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학원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영가고 입시가 남아있으니 그쪽으로 초중 아이들. 사고력의 기초 역량이 영가고 입시에 활용된다 쪽으로 설계가 들어간 거죠. 네.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되세요. 오. 사고력이랑 경시를 안 했다 그래서 네. 그 아이가 서울대나 연대를 못 가거나 수능이나 내신에서 고득점을 맞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예를 들면 사고력과 경시나 초중등 심화를 안 한 친구는 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1등급을 절대 맞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 뿐이죠.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마 MC민들이 수학을 배웠을 시점보다 지금 수학 범위를 한번 집에 가서 아이들 고등학교 교과서를 볼 일이 있다라고 하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범위가요? 네. 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아이들은 수학 공부를 훨씬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쓰는데 수학은 더 쉬워지고 있고 범위도 줄이고 있고 이번에는 통합 수능이라고 2028 대입 개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미적 기하도 시험 범위 안 낼게. 그래 맞아. 네.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것만 시험 범위로 하자.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학력 수준이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문 교과목이나 심화 과목도 시험 범위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연계성이 굉장히 높았다면 아이들은 대부분 수학을 잘해야죠. 잘해야 정상이에요.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초중등 과정이 아니고요. 네. 기본적인 개념의 구조가 병렬식 개념 구조예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건 누적 개념 구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렇구나.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병렬식 개념 구조라는 건 내가 이걸 갖다가 경험해 봤다라고 해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렬식 개념 구조는 어떤 걸 목적으로 하냐? 네. 이 개념들을 쌓아서 베이스 피지컬로 쌓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아이가 심화 탐구하는 습관이나 문제 그쵸. 집착력이나 그쵸. 내가 어떤 걸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경험시켜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영재 교육을 통해서 보통 교육의 누적 개념의 입시적인 고득점을 맞는 거를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큰 무리수가 있거든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네. 그럴 해 순 이렇게 없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이 제일 많이 영향을 어릴 때 받는 건 환경적인 요소예요. 자, 그럼 환경을 예를 들면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 환경으로 맞춰준다라는 거는 거기서 무슨 컨텐츠를 해도 유의미해요. 단 그 환경적인 요소가 영향을 발휘하는 건 제가 현장에서 별개의 애들을 봤을 문제구나. 땐 1년에서 1년 반 정도예요. 탐구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탐구하는 습관은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 거예요. 된 거구나. 네. 된 거야. 맞아. 다 얻으신 거죠. 그럼 이 다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옆에서 지켜봤을 때 네. 아이가 이제 더 이상 그거를 흥미있어 하지 않고 탐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탐구 안 해요? 과감히 빼셔도 돼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좀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요,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이제 성향도 파악이 됐어.
그리고 얘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 머리도 대충 알겠어. 얘 수준에 맞춰서 좀 학원을 보내고 싶어. 근데 제가 보니까 학원 개수는 많은데 학원의 어떤 다양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엘리트 교육 아니면 뭐 아예 못 맞아. 따라가는 애들 끌고 가는. 그러니까 솔직히 학원 고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노하우도 있습니까?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특히 초중등 아이들한텐 어. 학원 쇼핑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위험하기도 하지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학원을 할게요. 이 이야기는 학원을 너무 자주 바꾸지 마라. 일단 첫 번째. 오. 자, 오히려. 우리는 제가 누적 개념이라고 표현을 네. 했던 거, 그리고 누구나 상위 70% 아이들은 따라가진다라는 게 초중등 과정이었어요. 그럼 그 초중등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좋은 커리큘럼과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녀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초중등 과정에 대해서 아이가 수학 공부를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고 싶다. 네. 그게 뭐 선행이든 심하든 다 네. 좋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질적인 부분들은 사실 거기서 차이가 거기예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은 일반 교재를 통해서 평균까지 빠르게 오르면 되는데 그 오르는 효율이 좋으면 좋다. 그러면 효율은 선생님과 아이의 호흡이거나 선생님이 아이를 관리하는 역량이거나 아니면 학습의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초중등 진도 단계를 하고 있다라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드리냐? 비싼 거 말고요. 아이랑 오랫동안 생각을 같이 해줄 수 있는 학원이나 선생님을 찾으셔라. 그러니까 사실 비싼 선생님은 오래 배우기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오히려 관리형으로 어느 정도 가성비도 나오면서 얘의 물리적인 학습량을 조금씩이라도 늘려주는 학원이 최고다. 근데 이거 아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작은 변화들 가지고서 좀 더 좋은 데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 가면 또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막 학원 상담들 가고 막 누가 또 옆집 애가 어디 보냈다고 하면 내 애도 거기 보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긴 아니, 근데 하거든요. 정확히 짚어주시네. 그러니까 오늘 좀 약간 클리어해진 게 일단은 역시나 기초고 그 일반 교육 과정에서 하는 것들을 진짜 완벽히 해야지만 사실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다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고1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 중학교 이거는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개월 앞으로 좀 돌려서 그 기초가 탄탄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